여기 기록이라는 게 애초에 있네. 시작할 때 앞서서.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 이러면. 자, 다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볼 거잖아. 드립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저번에 배웠던 포인터에 이어서 바로 동적 할당량을 걸 배울 거예요. 자, 일단 포인터를 간단하게 저번에 배웠던 거 한번 같이 복습을 해봅시다. 포인터라는 거는 원래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가 아니고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숫자 변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특별히 그 포인터는 다른 변수와 구별해주기 위해서 별 기호를 사용한다고 말해줬었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명언이 있었죠. 배열은 포인터다. 왜 배열이 포인터였냐? 배열 자체가 우리가 출력을 하거나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 배열이 가지고 있던 주소를 애초에 출력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열은 포인터라고 모르고 있었더라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열은 포인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인터가 배열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게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별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은 포인터 변수를 만들 때, 그리고 그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공간에 실제 값을 표현할 때였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였는지 한번 같이 시각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코드가 있어요. 이런 코드에서 보시면 지금 다섯 번째 줄에는 int a는 10을 하고 있고, 여섯 번째 줄에서는 int 별, 그리고 a 포인터는 a의 주소값을 레퍼런스 기호로 이용해서 가리키고 있죠. 이 레퍼런스 기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AND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줄에서 cout을 이용해서 a 변수와 a 포인터, 그리고 a 포인터에다가 별을 또 붙였어요. 여기서 얘와 얘의 차이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줄에는 12, 그 다음에는 주소 또다시 10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있던 이 A가 여기 이 10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냥 그 A의 값, 그 다음에 A 포인터에는 우리가 포인터 변수 그 자체를 날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소가 출력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별 APTR은 이 APTR이 가리키고 있던 A 변수의 값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별표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적 할당이라는 걸 할 건데, 이 동적 할당이 왜 필요하냐, 동적 할당이 무엇이냐 생각해보기 앞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되게 잘해가지고 온라인 게임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배열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1000명이 들어오면은 1000칸, 그리고 300칸이 들어오면 300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넉넉하게 1000칸을 잡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500명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머지 그 대열의 500칸은 메모리 낭비가 돼가지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배열의 크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동적 할당이라고 합니다. 배열의 크기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만약에 동적 할당 없이 이렇게 짜면 안 되냐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왼쪽과 같은 걸 한번 왼쪽과 같은 코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수가 들어오는 거를 카운터 변수에 넣어주고, 만약에 사람이 들어오면 이 카운트를 하나씩 늘려줍니다. 그래서 이 p4이라는 배열에다가 이 카운트 수만큼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굳이 1000칸을 넉넉하게 잡지 않고 바로바로 배열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러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배열에는 항상 그 크기가 상수여야 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만들고 해보시면은 이 배열의 크기 안에는 항상 이 대괄호 안에는 숫자가 들어요. 상수. 근데 우리 지금까지 여기다가 변수를 넣었던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적 할당이 필요합니다. 자, 동적 할당의 반대말은 정적 할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애초에 우리 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 정적인,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값인 상수로 만들어주는 것을 정적 할당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동적 변수가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동적 할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동적 할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일단 동적 할당을 하는 법은 쉽게 말해서 배열의 크기를 변수로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동적 할당이 꼭 배열의 크기를 변수로 하는 때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클래스까지 배우시다 보면은 꼭 반드시 동적 할당이 필요한 경우, 또 포인터를 억지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레벨에서는 굳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여기 배열의 크기를 변수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적 할당이라는 거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 동적 할당을 하는데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야 할까요? 일단은 동적 할당이라는 게 아까 전에 배열의 크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배열 자체가 우리가 포인터였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는데 new라고 new 키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보면은 int 별 AR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은 포인터 변수가 나오고 있죠. 포인터 변수에다가 new 그리고 int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count 여기 가운데 사이에는 뭐 변수가 들어가겠죠. 자, 이거를 한국말로 바꿔 쓴 게 좀 위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색깔이 같은 것끼리 한번 유심히 보세요. 먼저 여기 있는 이 int랑 이 int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왜 같아야 하냐면 얘가 만드는 게 얘랑 지금 대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는 기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형과 자료형은 항상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이 int랑 여기는 int가 같은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보셔야 하는 것이 여기 배열의 이름, 변수의 이름입니다. 이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어떤 걸 하시든 상관이 없으시고 저는 여기서 예시로 ARR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new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괄호 그리고 그 사이에 변수. 이 변수는 배열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장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할 수 있는데 일단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배열에는 반드시 영어를 초기화하는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걸 보시면 여기 사이에 지금 여기 이게 끝나고 그 소괄호가 들어가죠. 이 소괄호는 모든 거 전부 영어로 초기화해주는 그런 문법입니다. 놓친 거 없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사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비주얼 스튜디오를 키셔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이 코드는 뭐냐면 배열의 크기를 굳이 5로 설정을 해놨는데 5로 설정해놔가지고 바로 5를 쓰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배웠던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굳이 여기다가 랭에다가 5를 넣고 여기다가 랭이라는 변수를 넣은 다음에 이 값들을 0에다가 0, 1 해가지고 쭈르륵 넣어준 다음에 Cout 출력을 해줄 겁니다. 5간짜리 배열을 굳이 동적 할당을 만들고 출력을 각각 해보는 그런 코드인데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걸 보시고 같이 작성을 해보세요. 해주세요. 한 1분 정도, 2분 정도 뒤에 그 다음으로 여기 물음표 안 올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를 키셔서 다 쓰고 계시는 거 맞죠? 제가 안 보인다고 안 하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냉. 이게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금방 타네요, 확실히. 아메리카노 한 잔 먹어주고 여기서 템포를 이끌어서 한 3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바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는 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이게 핸드폰에서 손대기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손대기를 혹시 하실 수 있나요? 해주실 수 있나요? 다 쓰신 분들은? 다 작성해 주신 분들은 손대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최근 1바 개빨라요. 뭐 하다가 상방하시네요. 아직 제가 2분 너무 적었나 봅니다. 한 조금 더 손대기를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바로 답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명 나왔어요. 김유민 2등.
5명. 좋아요, 좋아요. 한 3분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네. 이 정도 길이면. 사실 3분쯤에 바로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해 볼게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분명히 손 대시고 있던 분 그리고 작성하고 있는 분들은 벌써 이 물음표를 아마 채우셨을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아니 말고. 다들 작성을 하신 것 같으니까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 물음표에다가 무엇을 작성하셨나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게 배열이기니까 동적 할당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배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냥 배열이니까 모든 인덱스에다가 다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인들을 안 썼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0, 1, 2, 3, 4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큐티클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굳이 한 결과 출력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됩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을 때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서 굳이 물음표로 어그로를 끄냐? 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력을 할 때 이 별 기호를 했던 걸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먼저 ARR 배열에다가 20을 세는데 PTR 플러스 0, 0, PTR 플러스 1, PTR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걸 똑같은 방식으로 다 출력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은 굳이 그런 배열을 출력할 때 우리가 그 인덱스 대괄호를 사용한 거 말고도 이렇게 플러스 퍼서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 혹시 문제점을 발견하신 분이 있을까요? 물론 강도에 있지만 네, 강도를 보는 그러면은 왜 별이 있어야겠죠.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괜히 제가 물어봤나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별이 다 하나하나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게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표현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 자, 이렇게 하면 동적 할당이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적 할당을 이용해 가지고 신나게 배열을 만들었으면 이제 그만 쓰라고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바로 메모리 해제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딜리트라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래도 안 됩니다. 여기다 벌 다 써야 돼요. 이거 공부 쳐보고 왜 설명한 거구나.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설명을 써놨어요. 왜 해제를 해야 될까요? 동점면 머리 공간의 사용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론을 살짝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이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동적 할당이라는 게 자체가 무슨 개념이냐면 지금까지 정적 할당이라는 거는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OS 윈도우나 윈도우에서 자동 시스템에서 그런 메모리 공간에 반드시 시스템이
부여해주기 때문에 몇 칸. 그런데 변수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시스템이 직접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직접 만들어야 된다. 직접 우리가 할당해야 돼요. 를 이용해서 변수를 해주고 배열의 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직접 할당을 해줘야 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뭐 APTR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소를 이렇게 줬다. 주소값을 이렇게 지정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갖고 있는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 이 화살표를 가리키는 거는 이 APT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리키는 것 가치가 갑니다. 이 APT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APT는 살아있는데 얘가 A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를 위해서 딜리트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포인트 변수가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리키고 있는 애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애가 또 BPTR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얘를 가리킬 수는 있지. 있는 게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APTR을 가리키고 있는데 얘가 없어졌어. 그러면 APTR은 지금 찐따가 됐죠. 가리키고 있는 친구가 없어졌어. 그럼 APTR은 존재하는 게 의미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누լ 포인터라고 합니다. 누 포인터. 자, 누 포인터라는 게 뭐냐면 누리라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 널입니까? 알겠습니다. 널 포인터. 한국인이라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널 포인터를 사용해가 널 포인트가 돼버리는데, 그럼 얘는 쓸데없는 걸 가리키기 때문에 또 그만한 공간이 되고, 만약에 이 APTR을 사용하는 다른 뭐 함수가 있다. 얘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얘가 이상한 걸 가리키고 있네. 그럼 일단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널 포인터라는 개념이 굉장히 위험한 게, 이게 프로그래머 실제로 되셔서 개발직에 취직을 하시고 실제 상황에서 사용을 해도 가장 많이 오류 나는 이유 중 1순위가 이 널 포인터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거를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레퍼런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C++에는 이거는 뭐 아직은 없고, 아직 뭐 사실 이번 강문 없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얼마 안 지나서 심시간을 좀 더 할게요. 이따가 이거는 넘어가고, A 포인터 해가지고 널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오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대충은 뭔지 몰라도 안 좋다는 걸 알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포인터를 만들 때, 그리고 하필이면 포인터를 만들어서 이 U를 이용해서 동적 할당을 해줄 때는 반드시 딜리트를 해주는 게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코딩 세계에서 깔끔합니다. 왜 이걸 해줘야 하나? 앞에 사람이 그렸는데 이거 지우고. 안 지워지죠. 유튜브에 배터리 충전 안 해주고 있어서 그래요. 양해해주고. 왜 해줘야 될까요? 보시면 여기 메모리 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적 할당에서는 시스템을 준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시스템이 물론 동적 할당에 기여하는 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동적 할당이라는 것도 이 시스템이라는 존재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적 할당을 해서 줬어, 만들었어. 그럼 시스템이 그래 네가 만들어 보겠다고, 한번 해봐, 권한을 좀 빌려줄게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다 만들고 다 쓰고 다 프로그램을 종료했어. 프로그램까지 다 종료했어. 그랬는데 그 코딩 안에 만약에 이 해제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메모리 누수라는 게 생깁니다. 메모리 누수가 뭐냐면 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이 공간, 그리고 이 공간, 그리고 이 가리키고 있는 이 화살표까지 다 얘가 컴퓨터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프로그램에서 누적되면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끄기 전까지 이 쓸데없는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메모리 해제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딜리트 대괄호하고 그 배열의 이름을 썼죠. 사실 우리가 만약에 new를 하고 배열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냥 딜리트만 해도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넣진 않았지만 이 배열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딜리트하고 이 대괄호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키고 계신다면은 이거 출력 한거 아래다가 이거까지 해주세요. 물론 요즘 C++은 그렇게 그리고 이런 가벼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컴파일러가 똑똑해서 지가 알아서 해제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기본 원칙적인 걸 다 알아야 되니까 또 여러분이 항상 똑똑한 컴파일러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딜리트를 사용하는 것까지 배웠고 자 사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시간 분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일단은 퀴즈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한번 퀴즈를 한번 우리가 저번에 투표를 해가지고 많은 여러분들의 반응 덕분에 퀴즈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배열의 크기를 입력하고 인덱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3이라는 배열이 있으면 얘는 항상 3을 갖고 있고 ARR 0은 뭐 항상 0. 얘가 인덱스잖아요. 그리고 그 값이 1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폼을 이용해가지고 그 배열에다가 다 하나하나 i번째에다가는 i를 넣어주는 건데 우리가 배열의 크기에 이번엔 특별히 입력을 받아요. 아까 전에는 굳이 5로 지정해놨는데 이번에는 C2를 이용해서 길이를 입력받고 배열의 크기를 입력받고 무언가 하나를 해준 다음에 뭐 힌트 좀 드리자면 여기에 뭔가를 하겠죠. 배열의 정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채워주시는 것과 그리고 이 배열의 내용물을 출력해주는 것, 이 크게 두 가지가 네 퀴즈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답 알려드리고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추석 가고 중간고사 추석이 끝나면 중간고사 2주 전이라서 못해요. 그래서 10월이에요. 네, 그렇게 됐고 제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일단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한번 제가 좀 들었던 기억으로는 뭐 포인터를 언제 쓰냐, 이걸 왜 배우냐, 왜 써야 되냐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저번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없으면 있을 때까지 안 끌 거예요. 선생님이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닌가요? 아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당장 너무 우리가 동적 할당이라는 걸 너무 좀 급하게 배운 것도 있고 저번 시간 포인터상 복습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은 제가 그거를 뭘 크면 알려줄지 좋을지 대해서 지금 하는 직접으로 한번 구글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시뿔뿔 동적하였다 하면은 좀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신 분도 있고 어려운 말로 쓰는 분도 있어요. 음, 지금 보시면 저랑 같은 방식으로 굳이 또 오래 넣으셔가지고 하셨죠? 베낀 거 아닙니다. 상당한 우연이에요. 제가 사실 동적 할당이 게 별게 없네요. 그러면 사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동적 할당인 거 한번 볼게요. 뭐였지? 이거 맞나? 이 친구는 상당히 해제하고 초기화하고 주의사항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것만 같이 읽어보면서 할게요. 주의사항 같은 거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차형으로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열을 할 때는
이거 괜찮네. 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10칸 만들고 헬로 20억 인컴 될 거니까. 헬로 월드인데 인컴 합시다. 이렇게 하고 cout ARR.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값이 나올까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나오면은 나오네요. 왜 나올까요? 왜냐하면은 차 자체가 문자열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배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가장 헷갈리는데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헬로 인컴 잘 나오고 있죠. 근데 만약에 char AR2 int 뭐라고 할까요? 크기니까 사이즈는 20 해주고 그러니까 char는 new char 100포인트 벌써 빠졌죠. new char 좋습니다. ARR 2는 헬로 인컴 시작 ARR 2 되나? 이거 빨간 줄로 지금 저를 하지 말라고 제어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 이런 오류 메시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보통신공학과 하신 분들은 기체를 배우시면서 님들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디버깅 오류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이런 거 한번 같이 해석하는 방법도 남은 시간 동안 해봅시다. 자, 일단 먼저 이렇게 보이시나 근데? 보여요? 그게 작아서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는 포인트 찰 13에서 찰 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C 스타일로 문제를 초기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얘 자체가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이라는 거는 얘가 이 AR2에다가 지금 우리가 차형으로 넣고 있는데 거기 앞에다 이 포인트 변수를 넣었어요. 사실 아까 전에 이게 왜 됐냐면은 작성을 하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을 해볼게요. 말로 하면 글씨로 쓰면서 왜냐면 헬로 인컴이라는 문자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뭐라 해야 돼? 배열로 인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체를 통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배열은 포인터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서 cout ARR을 해도 헬로 인컴이 나옵니다. 근데 헬로 인컴 자체가 포인터인데 배열이니까 문자열이라서 지금 ARR2 앞에 별이 붙어 있죠. 있으니까 사실상 ARR2 앞에 아까 사실상 그 왼쪽에 있는 게 ARR2가 별이 2개 붙은 거랑 똑같아.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얘가 애초에 별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없어지고 이것도 안 되고 당연히 위에 있는 것처럼 해주는 게 맞는데 왜냐면 얘는 지금 배열이니까 별이 붙어 있는 상태고 얘는 지금 애초에 문자 열이니까 얘도 또 배열이라서 별이 붙어 있는 상태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별을 붙여버리면 별은 별이다가 아니라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차까지가 별이 하나 붙어 있는 거고 거기에 별이 2개 붙어 있어서 차 별 2개 이거가 지금 같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오류가 나는 거고 그래서 동적 할당을 할 때 포인트 변수 안에다가 넣어줄 때 여기다가 문자는 넣어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방법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이 코딩하면서 좀 화가 나는 게 이 문자열의 배열을 생각하다 보니까 특히 이 차형을 생각하니까 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 여러분 중에서 C 언어를 공부하셨다면 이걸 조금 능숙하시거나 익숙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레퍼런스 하는 거는
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생략을 하고 나중에 배우면서 배우고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 클래스라는 게 사실 그 구조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어렵지만 클래스를 쉽게 말해서 라이브러리, 폴더, 아니 뭐 상자. 그래서 클래스 안에는 클래스하고 우리가 뭐 ARR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마치 변수처럼. 근데 이 C++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 IO스트림 안에 들어있지 않고 이 스트링이라는 걸 이렇게 인클루드를 해주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문자를 만들 때 char, AR, hello, income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배열을 만들어야 되구나. 근데 사실 스트링 AR2 스트링이라는 이런 걸 사용하시면 바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쉽게 말해서 이 ARR2도 전 스트링이 int, 차, 더블, 플롯 이런 것처럼 자르형 같은 거거든요. 자르형의 마음대로 우리 입맛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친구 안에는 이 ARR2 스트링이라는 친구는 이 드모 DOT에 데이프 DOT에 문자를 들어가면은 변수다라고 해가지고 이 스트링이라는 거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 스트링을 하시고 색칠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정의로 이동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더 먼저 스트링이라는 거를 막 이런 식으로 여기 정의되어 있고 또 이걸 또 정의한 대로 또 들어가면은 더 어마어마하게 많은 11불 안에서 이 인클루드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 한 만들고 이 클래스에서 그겁니다. 오버로딩 아니면 오버로딩이자 얘도 클래스의 객체 중에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해야 돼. 프린트 F 쓰고 막 이렇게 뒤에 그리고 또 시인 뒤에 변수가 들어오면은 얘 뒤에 오는 얘를 이 변수 A를 입력받아라 스캔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교육 전까지 그냥 알아만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포인트로 갔습니다. 동적 할당이라는 거는 했었죠. 배열의 크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싶을 때 예를 들면 배열의 크기를 우리가 입력을 받고 10만큼 크기를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될 때 사용합니다 라고 했었고 반드시 어디 갔어 딜리트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까지 우선 배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포함한 포인터랑 동적 할당 관련해서 혹시 지금 이제서야 생각나거나 아니면 뭐 클래스에서 간단하게나마 질문할 게 있으신 분들은 대체원이래 1학기 때 했던 거 뭐 질문 있으신가요? 조용합니다. 여러분들 오픈해서 보시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아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쉽네요. 쓰시면은 the end 심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렸던 이 교육 여기 부분이랑 여기 퀴즈 한번 같이 풀어 두 번째 교육을 했었고 다음에는 아마 혹시 괜찮다면 웬만하면 한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워낙 이거를 생활이 이렇게 막 너무 딥 들어가면 또 약간 심플하게 위에서 약간 맛만 보는 식으로 했고요. 여러분들 사용하는데 이 정도만 알아도 크게 여러분보다 즐거운 평가위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